제가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어서 좀 저희들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또 이렇게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하고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이 질의한 부분과 연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이게 개헌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헌을 하려면 그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네, 해산은 무슨 해산이에요? 그게 해산할 상황이 되나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좋아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님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보세요. 그날 저희도 그런 계엄이 일어나지 전혀 몰랐고 법원에서 계엄이 선포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조금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이거 마무리하고 예. 몰랐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지금 또 이 내란의 뭐 같은 일환으로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이렇게 전부 다 뭐 대법원장까지 내란 세력으로 몰고, 이건 좀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닙니까? 위원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꺼낸 분이 대법원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럴 리가 없는데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헌재 측에서도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저희들 보고령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합헌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12시 50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0분 만에 벌써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날 재판 비롯해서 사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어떻게 이제 법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갖다가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거를 어떻게 작성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의를 이제 제 명의로 하고 또 아주 이제 그 온건한 취지로 적은 이유는 이 이제 아까 헌재 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결론을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탄핵이 문제될 것이고 또 법원에서는 이것은 내란 등 이제 형사재판이 문제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그걸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심판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가 이제 재판받을 곳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행정처장이 나가서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최종적인 그 대법원의 이제 그 재판장인 대법원장께서 명의로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 명의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12월 6일 날 여기 이제 국회 나와서 이것이 위헌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날인가요? 그 며칠 뒤인가요? 우리 박은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거 위헌이라고 이제 하신 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서 여쭤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헌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헌이라 단정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갔을 때 국회 밖에 이제 점심시간에 나갔을 때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위헌성을 인정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마이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뭐 우리 여러 이제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그냥 너무나 굼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그 위헌성에 대한 인식은 그때 확보를 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진 이 특수한 위치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장이라고 하는 이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많은 좀 비난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법부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계속 내란몰이를 하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혹시 내란죄가 법리상으로 무죄가 나올까 지금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잘 재판을 해서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헌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곧 내란이냐? 왜냐하면 내란에는 구속 요건이 국헌문란 동시에 또 폭동이라는 또 다른 또 법정 구속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그럼 내란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폭동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교통 수단 다 버스 다니고 그리고 또 방송도 정상적으로 또 방송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그 학자들도 견해가 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이렇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법률가 양심으로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 상황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기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이제 국정감사 그 모니터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단은 20년 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말이 맞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분명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보여요? 왜 그 사람들이 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와서 뒤에서 입회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과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자,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지금 아주 출범할 당시에는 아주 서슬이 펄했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그런데 특검의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농단 특검은 20명이었는데 3대 아이고 특검을 그렇게 회방하면 됩니까? 예, 뭐 그런 방법은 현행법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특검법, 국회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의해서 구성돼서 활동됐기 때문에 완전히 행정부하고는 독립된 또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는 뭐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핵심 피의자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이었지만 이거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 그 다음에 내란 또 비상겸이라고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세 개의 특검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뭐 어쨌든 뭐 종반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